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글로 된 부분은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서술형 수학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한국 거부터 볼까요? 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철수는 풍선을 5개 가지고 있고 영희는 철수보다 2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거 읽고 뭐 대부분 이해하겠죠. 예, 우리말이니까요. 1번은 철수가 가지고 있는 풍선은 몇 개입니다. 네, 철수는 5개잖아요. 영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은 철수보다 2개 더 많으니까 뭐 5 더하기 2는 7, 7개입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은 모두 뭐 5개 더하기 7개 하면 뭐 1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한글을 몰라서 우리말을 몰라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하지만 한글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력의 문제겠죠. 그러면 한번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서술형 수학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A parking lot has spaces for 30 cars. 예, parking lot 하면 벌써 한국 친구들은 파킹랏이 주차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일단 단어부터 바뀌겠죠. 예, 이 파킹랏이 가지고 있대요. spaces 하면 한국 학생들에게 space 하면 보통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있는 공간이란 건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겠죠. 예, for 30 cars. 30대를 위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래요. 자, 계속 볼까요? There are cars in 22 of those spaces. 예, 차가 있는데요. 그 공간에 22대의 공간에 차가 있대요. 그러면 22대의 공간에 차가 있으니까 차량이 22대 지금 주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How many spaces are empty? 그러면 몇 개의 주차 공간이 empty, 비어있네요. 그러면 30개 공간이 있고 22대의 차량이 지금 있으니까 8개의 빈 공간이 있겠죠? 예, there are 8 empty spaces in the parking lot 되겠죠? 예, 뭐 이거를 사실 뭐 저처럼 그렇게 문장으로 쓸 필요 없겠죠? 그냥 뭐 8개 숫자 8을 넣으면 8을 넣으면 맞겠죠? B 보겠습니다. Two more cars arrive and park. 예, 2대의 자동차가 더 도착해서 and park. 이 park이라는 단어가 주차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라면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쨌든 2대가 더 도착해서 arrive, 도착해서 주차를 했답니다. Now, how many cars are parked in the lot? 그럼 여기서 in the lot에서 또 맡기겠죠? 인더랏은 파킹랏, 주차장에 그러면 지금 how many cars, 몇 대의 차가 are parked, 주차되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22대가 이미 있었고 2대가 더 도착했다면 24, 24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겠죠. 예, 어떻게 같이 계속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how many empty spaces are there now? 그러면 몇 개의 빈 주차 공간이 지금 있는 겁니까? 24대가 있고 30 spaces가 있다면 30에서 24을 뺀다면 6 empty spaces가 still available 여전히 예, 주차가 가능한 공간 즉 비어있는 공간은 6 empty spaces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6 숫자만 써도 맞겠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Isabel had 70 marbles and her sister had 55. 예, 이사벨이
70개의 marbles 하면 뭐 공깃돌. 예, 이 단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공깃돌이 70개 공깃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her sister는 55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Isabel gave 10 marbles to her sister. 근데 이사벨이 그 10개의 공깃돌을 her sister에게 주었대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까요? Now, how many marbles does Isabel have? 그러면 이제는 70개에서 10개를 주었으니 60개의 marbles를 가지고 있겠죠, 이사벨은. 계속 볼까요? 예. 두 문제니까 보고 이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How many marbles does her sister have now? 그러면 이제 지금은 her sister는 몇 개의 marbles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55에서 10을 받았으니까, 이사벨한테 받았으니까 65가 되겠죠? 예, 65 marbles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who has more?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벨은 70에서 70개에서 10개를 주었으니까 60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her sister는 55에서 55개에서 10개를 더 받았으니까 이사벨한테 65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her sister가, 이사벨 sister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how many more? 그럼 몇 개 더 가지고 있습니까? how many more? 5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벨은 이제 60가 있는 거고 60개. 이사벨의 sister는 지금 65가 된 거니까 5 more marbles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저랑 문제풀이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럼 여기 보시겠지만 이 영어로 된 서술형 수학 문제, 초등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옆에 보시는 한글, 초등학교 1학년 서술형 수학 문제인데요. 이 영어로 된, 이 영어로 된 이 지문들을 과연 대한민국 학생들이 몇 학년 수준의 경우에 이 문장들을 그래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5년간 뭐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참고로 해외 리턴이들 수업하고 한국에서도 해외 리턴이들 주로 수업했었기 때문에 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주로 많이 수업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특별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대한민국의 평균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요즘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공교육에서. 그런 학생들 기준으로 뭐 동네 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받고 그냥 일반 학생들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려면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어림도 없고요. 초등학교 4학년도 힘듭니다. 이 문장들을 다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도 어렵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영어를 꾸준히 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라면, 예, 한국 학생들도 5, 6학년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학생이라고 이 문제를 보면 다 그러면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학생 중에서도 저는, 뭐 절반까지는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한 30% 가량의 학생들은 이거 보고 대부분 이해 못할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도 상위 50%는 돼야지, 즉 절반 정도의 그 상위 50%는 돼야지 이거 그래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등학생이라도 대학생이라도 영어를 그냥 포기했던 학생이라면 이런 지문들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했거나 두려워했거나 영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보고서 당황스러우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영어 테스트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영상의 제목 그대로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 서술형 문제를 대한민국 일반 학생들 중에서 과연 몇 학년 정도 돼야지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서술형 문제 수준의 영어를 지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대략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영어로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적어도 수학하고 과학은 영어 기반으로 배우는 게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재 공교육 하에서는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쉽지 않거든요.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서술형, 지문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혹시 제 영상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자녀의 영어는 솔직히 챙겨줘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에서 커버되는 수준이 굉장히 이 현실에 사용되는 영어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렇게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서술형 수학 문제를 한번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 아이들이 몇 학년 수준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의 영어 수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영어, 언어로서의 영어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